안녕하세요. 저는 약 한 달 전에 엄마와 작별을 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엄마를 떠나보낸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받은 상처는 생각하지 않고 선처부터 바라는 모습들이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는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갈라서야겠다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엄마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이 보인 행동들 때문에 더는 함께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희 엄마는 췌장암 4기로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가 되어버린 상태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땐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하루아침에 날벼락 같은 소식을 엄마에게 들었을 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한다는 말이, 어차피 나이 먹으면 다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건 누구나 겪게 되는 건데 눈물을 흘리는 건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제 슬픔을 알아주기는커녕 생각 없이 뱉은 말들에 너무 놀라 당황스러웠었죠. 남편은 제가 화가 나 있다는 걸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지 엄마가 떠나시면 제 앞으로 남게 될 유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이라면 저희 엄마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위로를 해주는 게 기본인데, 남편의 입에서는 조금도 제 아픔을 헤아려 주지 않았고, 그런 모습에 실망을 하게 된 저는 같이 살고 싶은 마음까지 사라져 버리게 만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엄마 병원으로 가던 도중 상처되는 말을 듣게 되니 함께 가고 싶지가 않아 차에서 내려달라고 얘기한 뒤 저 혼자 택시 타고 엄마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제 돌발 행동에 대해 남편은 왜 그랬을지 먼저 생각을 하기보다 이런 상황들을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전부 말씀드렸는지 저에게 연락을 하셨고, 통화 연결이 되자마자 위로의 말을 해주기는커녕 화부터 내셨습니다. 너 제정신이니? 도로 한복판에서 내려달라고 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내 아들 탓하려고 생각 없이 차에서 내린 거냐?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을 올리고 그래?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것도 아닌 거 뻔히 알면서 굳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거야? 듣지만 말고 말 좀 해봐라.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이가 저에게 했던 말들은 누구라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말투였어요. 제가 어머님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병문안 가고 싶지 않다고, 어차피 세상 떠날 거 뭐하러 가냐고 불만을 털어놓으면 기분 좋으세요? 남도 아닌 사람이 장례식 치르는 거 힘들다면서 투덜거리는데 그 모습을 어느 누가 좋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저한테 화를 내시기 전에 왜 차에서 내렸는지 제 사정부터 들어봐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네가 지금 잘했다는 거니? 얘가 셰미한테 대드는 거 보니까 도끼가 아주 바짝 골랐네.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 안 써더니 제명에 못 사는 거다. 그동안 너를 키우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췌장암에 걸리기까지 했겠어. 병원에 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당장 와라. 시모의 말이 더는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꽤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참고 싶지가 않았어요. 엄마가 오늘 내일 하시다 보니 저 또한 눈에 뵈는 게 없었고, 시댁 식구들에게 위로의 한마디 듣지 못할 정도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을 바엔 이혼을 하는 게
속 편할 거라 생각했었죠. 어차피 갈라서겠다고 마음을 먹고 남편 차에서 내린 거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좋게 대해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저는 입원해 계신 엄마 옆을 지켜드렸고 독한 항암 치료를 받으셔서 많이 지치셨는지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동안 살면서 엄마와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이 떠오르기보단 엄마한테 못해드렸던 생각만 나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어요. 엄마는 제가 흐느끼는 목소리에 힘겹게 눈을 뜨시면서 손을 어루만져 주시는데 더 함께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시고 눈빛으로 저에게 울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엄마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도중 병실 문이 열렸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줄줄이 들어왔어요. 아이고, 사돈,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되어버렸네. 너는 울지만 말고 뭐라도 입에 넣어주든지 해야지. 계속 운다고 뭐가 해결되니? 저렇게 생각이 없으니 사돈이 오늘 내일 하지. 세상 떠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초상집 분위기를 만들어서 뭐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돈한테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좀 전해줘봐라. 세상 떠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재산 혹시라도 말 못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혹시라도 놓치는 게 있다면 세상 떠나기 전에 받아내는 게 좋잖니? 장모님이 워낙 가지고 계신 재산이 많으셔서 여기저기 숨겨놓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야. 세상 떠나시면 찾지 못하는 재산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당신이 장모님 좀 깨워서 한번 물어봐봐. 그래도 한 푼이라도 받아낼 수 있으면 엄마 말씀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장모님이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여쭤봐야 나중에 피곤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 엄마 말에 서운해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 내가 왔을 때 장모님 이번 달 안에 아마 세상 떠나실 것 같아. 장모님 떠나신 뒤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흔들어 깨워서 여쭤봐야 한다니까. 그래요. 우리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놓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겠어요? 제가 봤을 때 현금을 많이 숨겨 놓으셨을 것 같은데 집안 뒤지다가 힘 빼는 것보다 여쭤보는 게 속 편하죠. 뉴스에서도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깜빡 잊고 있던 돈들이 발견이 된 적도 있었다잖아요. 그 돈들 좋은 마음에 돌려줘서 받았지만 입 싹 닫고 모른 척하면 아무도 모르는 돈이었어요.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알아두는 게 피해를 덜 보게 되는 일이라고요. 나중에 저희 엄마한테 감사해야 할걸요? 정 힘들면 저희 오빠랑 제가 흔들어 깨워 드릴게요. 오빠가 일단 먼저 일어나시라고 좀 해봐봐. 지금 못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까 차에서 내릴 때 병원에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을 것 같아 듣기 싫어서 차에서 내린 건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아버님은 왜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설마 이 사람이랑 어머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건 아니시죠? 돈이야 없는 것보다 최대한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게 좋으니까. 사부인이 세상 떠나기 전에 놓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해두는 게 서로 피곤하지 않지. 시댁 식구들은 저를 걱정해 주는 척 말을 하면서도 엄마가 가지고 계신 재산에 대해 욕심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터라 저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병실에서 시댁 식구들을 향해
물건을 사정없이 집어던져 버렸어요. 제가 한바탕 난리를 치자 당황했는지 급하게 뛰쳐나갔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이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통보를 했어요.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네요. 별것도 아닌 일로 혼자 흥분해서 이혼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제발 진정 좀 하고 현실을 봐봐. 장모님은 곧 세상을 떠나시는데 당신이 알지 못하는 재산이 혹시라도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살다 보면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내야지.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얘기해 준 것뿐인데 왜 우리 가족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일단 오늘은 당신이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까 진정이 좀 됐을 때 다시 오든지 할게. 그때까지 우리가 한 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장모님께 꼭 물어봐. 이혼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나중은 없어. 그건 어디까지나 당신 가족 입장이겠지. 우리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 앞으로 재산이 전부 들어올 테고 그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갈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던 거 아니야? 들어오자마자 유산 얘기부터 꺼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우리 엄마가 눈은 감고 계셨지만 전부 다 듣고 있었던 거 당신은 모르지? 당신 가족들처럼 욕심만 가득한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한 가족으로 지내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자. 남편은 이혼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부정하고 있었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했고 집으로 퀵을 보내자 서류를 받아든 남편은 엄마의 곁을 지키고 있던 저에게 찾아왔어요. 막 깊은 잠에 빠지신 엄마가 깨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시작했고 남편은 들고 있던 서류를 저에게 건네줬어요. 이혼 서류를 확인해 보니 남편은 아예 작성도 하지 않았길래 끝까지 저를 무시하는 행동에 기분이 상해버려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양손을 잡더니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별엄마, 내가 당신이랑 함께 해온 시간이 5년이야. 연애까지 합하면 우리가 알고 지낸 시간이 7년인데 그동안 만들어왔던 세월들이 너무 아깝잖아. 미안하지만 나는 이혼하겠다는 말을 들어주지 못하겠어. 우리 부모님도 반대하고 계시는데 당신 혼자 모든 걸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내가 앞으로 잘할게. 상처받은 거 미안하게 생각하니까 이혼 얘기는 그만 집어치워. 나도 당신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지만 지금은 나보다 당신이 더 힘들 테니까 내가 100번 양보할게. 그러니 이제 그만 화 풀고 좋았을 대로 다시 돌아가자. 충분히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어. 당신 나 닮은 아들도 하나 더 낳고 싶어 했잖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되돌리기에는 이미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건 힘들 것 같아. 이혼하겠다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당신이 계속 거부한다면 나는 소송을 해서라도 관계를 끊어낼 생각이니까 조금의 기대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나 지금 당신과 쓸데없는 시간 보낼 정도로 한가하지 않거든? 비켜줄래? 남편은 제 두 팔을 잡은 손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좀 더 대화를 하자며 병실로 가지 못하게 하길래 있는 힘껏 남편을 뿌리치려 하자 남편도 필사적으로 저를 막아서며 병실로 가지 못하게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는 남편이
저에 대한 조금의 배려도 하지 않길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남편의 뺨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 버렸어요. 저를 보며 놀란 얼굴로 바라보고 있길래 반대쪽 뺨에도 손을 올렸고 끝까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남편한테 너무 질려버려 그대로 밀친 뒤 그 자리에서 벗어나 급하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고 너무 놀란 저는 비명을 지르며 도와달라고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시부모와 신우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잠이 드셨던 엄마를 흔들어 깨워서는 무언가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우리 엄마 옆에서 안 떨어져요? 제가 없는 동안 뭘 하고 계셨던 거예요? 들고 있는 종이 그거 확인 좀 해보게 이리 줘보세요. 아니 이거 별거 아니다. 병문안 왔는데 사돈이 정신을 차리셨길래 혹시나 해서 내가 몇 가지 질문한 거 추려온 거다. 그런데 영 말을 못하시네. 계속 눈을 감으시길래 불안해서 정신 차리라고 흔들어 깨우던 중이었어. 몸이 얼마나 안 좋아졌길래 제대로 말도 못하는 거니? 사돈이랑 얘기 좀 해봤어? 내가 저번에 너한테 들어가게 될 재산 중에 빠진 게 있는지 물어보라고 했잖아. 설마 몸 상태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한 번도 안 물어봤던 거니? 지금 당장 제 눈앞에서 사라져 달라고 했을 텐데요. 그이랑 이혼할 거고 분명 통보했는데 제 말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들과의 지긋지긋한 악연 이제 그만 끝낼 거라고. 이래서 나를 병실로 가지 못하게 계속 막고 있었던 거야? 나와 좋은 관계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보다 우리 엄마 재산을 노리고 이런 일을 저지른 거냐고.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정말 안 되겠네. 경찰서에 신고해서 당신들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처벌을 한번 받아봐야 정신 차리지? 저는 시모의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빼서 확인을 하자마자 남편을 사정없이 밀쳐 버렸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 엄마를 흔들어 깨워 현금으로 보관해둔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집안에 돈 될 만한 물건들은 있는지, 남편한테도 떨어지는 재산이 있는지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적혀 있던 종이였어요. 너무 기가 차서 할 말도 안 나왔고 더는 인간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아 제 손은 그 사람들을 향해 올라갔어요. 병원 관계자분들이 병실로 들어와서 시댁 식구들을 내쫓았고 엄마는 제가 없는 사이 많이 힘들었는지 거친 호흡을 하고 계셨어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그 인간들에겐 조금의 선처도 베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는데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고 엄마의 재산이 저한테 들어오니까 혼자서 많은 걸 차지할 생각에 이혼을 하려는 거 모를 줄 아냐고 절대로 이혼을 해주지 않을 거라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병원에 들어오지 못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많이 지치셨는지 잡고 있던 제 손을 놓아 버리셨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그 인간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아 저 혼자 조용히 장례를 치렀어요. 어차피 장례식장에 와봤자 또다시 얼굴 붉히고 안 좋은 상황들만 만들어질 게 뻔했기 때문에 홀로 엄마의 장례를 치른 뒤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집 앞에 도착한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너무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고 저를 보며 해맑게 웃고 있는 시댁 식구들의 생각 없는 행동들에 더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역시 외제차는 국산차와 비교 자체가 안 되네. 승차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니? 우리 차는 이제 못하겠다. 예미야, 이 안 사돈 차는 앞으로 내가 탈 거니 시승식 하련다. 나는 언제 외제차 타나 했는데 엄마랑 번갈아 가면서 타기로 했거든. 이 차 타고 다니면 주변에서 무시하는 인간들은 없겠네. 우리 차는 몰고 가기만 해도 뒤에서 빵빵거리고 내 앞을 가로막고 무시하던데 이 차 타면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이래서 외제차 타나 봐. 장모님 건강 상태는 어때? 당신이 병원 출입을 금지시켜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 여기에서 이러고 있지. 어차피 여기 있는 물건들 전부 처분할 거 아니야? 그 전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잖아. 외제차는 처분하지 말고 그냥 쓰면 될 것 같아. 장모님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주 왔다 갔다 했는지 음식들은 상하지 않았더라고. 그래서 좀 전에 엄마랑 같이 밥 먹고 나왔거든. 설거지는 안 했으니까 당신이 뒤처리 좀 부탁해. 지금 이 차 타고 드라이브 좀 하다가 카페 갈 생각인데 같이 갈래? 표정을 보니까 별로 내키지 않은 것 같은데 엄마랑 나만 다녀와야 되겠네. 이 차는 우리 엄마 집에 주차해 놓을 테니까 당신은 장모님 집 정리하고 있어. 우리 엄마가 장모님이 사시던 집으로 이사 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 몸만 오시면 되잖아. 그동안 아파트에서 사시는 게 많이 답답하셨나 봐. 장모님 물건만 전부 꺼내서 버려버리고 가구며 물건들은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아. 새로 들인 지 얼마 안 돼서 가구 가전들도 다 멀쩡하더만. 당신도 동의하지? 당신들 미친 거 아니야? 제발 적당히들 좀 해. 내가 지금 어디에서 오는 길인 줄 알아? 우리 엄마 장례를 치르고 오는 중이었어. 나 없는 동안 이러고 놀고 있었니? 당장 우리 엄마 차에서 내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봐주지 않을 거니까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제가 두 모자에게 경고를 했지만 시모와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시야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두 모자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아 즉각 차 도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오래 걸리지 않아 두 모자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로 가게 되니 남편과 시모는 인상을 쓰면서 왜 신고를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치사하다는 남편이 뱉은 한마디에 제가 들고 있던 이혼 서류로 주둥이를 내려쳐 버렸어요. 허락 없이 저희 엄마 집에 함부로 들어온 남편과 시모는 온 집안을 다 헤집고 다녔는지 물건들이 전부 다 빠져 있었고 제가 없는 사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거기에다가 엄마가 가지고 계셨던 금품들은 이미 전부 다 사라져 버렸었죠. 그 인간들을 주거 침입죄와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친 절도죄에 기물 파손죄까지 더해서 고소를 진행했어요. 시모는 가족끼리 무슨 고소를 하냐고 화를 냈지만 이미 저는 남편의 면상에 이혼 서류를 던지는 순간 남이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고소를 당해야 되는 건데? 사돈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며? 그럼 모든 재산은 며느리 너한테 돌아가는 거고 그 재산들은 가족인 우리 거나 다름없는 건데 무슨 고소를 한다고 그래? 어차피 사돈은 이제 이 세상 사람도 아닌데 남은 사람들끼리 서로 좋게 웃으면서 지내면 얼마나 좋니? 그래,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우리가 남도 아니고 아직 이혼 서류에 도장도 안 찍었다고. 법적으로 부부인 관계에서 당신 재산은 우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좋게 넘어가주면 안 돼? 별아도 생각해야지. 아빠가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슬프겠어. 당신 정말 웃긴다. 그동안 별아한테 조금의 관심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내 딸을 거들먹거려? 태어나는 순간부터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면서 당신이 아빠 자격이 있기라도 한 줄 알아? 요 며칠간 나 혼자 아이 보고 너무 힘들어서 아이 봐줄 수 있는 분한테 도움까지 요청했었어. 4살밖에 안 된 내 딸이 아빠한테 사랑 한번 못 받아보고 커왔는데 이제 와서 내 딸 이름을 불러? 고소 취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피해보고 싶지 않으면 변호사 선임하던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당신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만들 거야. 인간 같지 않은 놈들과 지금까지 살아온 나도 참 미련하지만 지금이라도 발을 빼야 앞으로 남은 인생 망치지 않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선처는 없을 테니 법정에서 보자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미련한 것들. 남편과 시모는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했는지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겉과 속이 다른 그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해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를 진행했고 합의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와 신우가 집에까지 찾아와서 그래도 그동안 함께 살아온 정이 있는데 한 번은 봐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용서를 구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은 내려졌고 시모는 금품을 훔쳐서 저 몰래 처분을 한 뒤에 그 돈을 이미 전부 다 써버렸고 집안에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 물건들을 깨부순 행동들에 대한 죄값으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도 시모 옆에서 가담한 죄로 같은 형벌이 내려졌죠.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만들고 싶었는데 법이라는 게 제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없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징역을 살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되겠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법적으로 남이 되었고 앞으로 2번 다시 만날 일은 없게 되었지만 속이 후련하지는 않네요. 가족이면 서로 힘들 때 위로해주고 도와줘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 집안 사람들은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돈만 쫓아다녔습니다. 그래도 꼴의 남편이라고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세상살이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 인간들이야 워낙 철판이 두꺼워서 징역을 살고 나와도 본인들의 잘못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의 흠집이라도 냈다는 거에 만족하며 살아가려고요. 앞으로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오겠지만 하나뿐인 제 딸과 열심히 앞만 보며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또 좋은 날이 찾아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가정의 불화로 인해 저처럼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힘든 상황들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이 돼서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두렵고 잃을 게 많은 것 같아 보여도 되돌아보면 정말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니라고 판단이 섰을 땐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언제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라도 마음속에 응어리를 풀어야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께 제가 겪은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람의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았는데 한창 이쁠 나이에 사랑받고 살아가야 할 제 딸은 한 남자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좋은 길이 펼쳐졌을 텐데 모든 게 한순간에 끝이 나고 말았네요. 한창 연예인이 되겠다고 열심을 보이던 제 딸은 무명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앞만 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뜻하지 않게 촬영장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저 몰래 연애를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제가 뒤따라 다니면서 챙겨줘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혼자 해도 된다며 저와 동행하는 걸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도와줘야 되는 잡일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몰래 뒤쫓아 가보니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가는 게 보였고 급하게 차에 올라타 미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촬영장이었고 외제차에서 내린 제 딸 제인이는 촬영을 끝마치고 다시 의문의 외제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향하더라고요. 한참을 따라가 보니 목적지에 도착한 곳은 가평에 있는 분위기 좋은 찻집이었습니다. 연인들끼리 많이 오는 데이트 코스였는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고 외제차에서 내린 제인이와 의문의 남자는 웃으면서 서로 눈빛 교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서로 손깍지를 끼면서 다정하게 거리를 걷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애정행각하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되니 충격이 상당하긴 했었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제인이는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 다른 곳에 눈길조차 돌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어요.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지도 고민이었고 만나고 있는 남자에 대해 많은 걸 알아야 했기 때문에 머리가 깨질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제인아, 혹시 너 만나는 남자 있니? 엄마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지? 아, 엄마 보셨어요? 만난 지 지금 3개월 정도 되었는데 괜찮은 사람이에요.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잠시 한국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금융 쪽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나쁜 사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까지 좋은 만남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정식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도 전혀 지장 없으니까 그냥 지켜봐 주세요. 제인이는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만나고 있는 남자에 대해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집안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저희 집안은 부유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하긴 한데 집안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것 같았어요. 연애 정도야 눈 감아줄 수 있긴 하지만 제인이가 정식적으로 연예인이 된다면 연인 사이로 지내는 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었죠. 그래서 걱정이 되었고 중요한 시기에 제인이가 상처받게 되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정신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을 것 같아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아 기회를 보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제인이가 촬영하는 현장에 데려다 주기도 했기 때문에 촬영하고 있을 때 잠시 불러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근처 카페에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며 이 남자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짧은 시간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물어본 것 같아요. 제 딸과 교제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인이가 한창 중요한 시기인 거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촬영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미끄러지면 제인이는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지 몰라요. 제가 걱정하는 건 연예인 준비를 한창 하고 있는 제인이가 부모 입장에서 너무 걱정이네요. 해외 금융 쪽에서 일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 말도 솔직히 신뢰가 가지 않아서요. 3개월 넘게 만나고 있다고 했는데 결혼 생각 없이 가볍게 즐기고 끝내실 거면 연예인 준비하는 입장에서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부분들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그냥 가볍게 만나려고 시간과 활력을 투자하나요? 그럴 거면 그냥 술집에 가서 몇 시간 놀고 끝내죠. 제 마음에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남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겁니다. 제인 씨가 착하고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에 반했어요. 자기의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와 친분이 있는 소속사 대표 한 분이 계시는데 오늘 제인 씨랑 함께 저녁 먹기로 했어요. 저도 제인 씨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생각하며 만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절대 가볍게 만나는 거 아니니까 심려치 마시고 저희가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시간이 너무 지체된 것 같으니까 다음에 제가 정식적으로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의 대화는 빠르게 끝이 났고 제인이는 그 남자 차에 타고 사라졌습니다. 저와 첫 만남을 가졌고 대화하면서 한 번도 떨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되려 저는 긴장을 엄청 했었고 제가 기에 눌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제 앞에서 가볍게 만나고 있지 않다며 자신의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 남자의 정직한 모습은 보기 좋았어요.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연애가 아닌 그 이상을 바라본다면 저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제인이를 믿고 지켜보기로 했고 시간이 좀 흐르자 소속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도 듣게 되었어요. 그 남자가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제인이가 소속사 대표를 소개해줬다고 저에게 자랑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TV에도 얼굴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입지를 다지며 비중을 차지하는 역할은 아니더라도 몇 마디의 대사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쌓아나갔습니다. 개인 매니저도 생기고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제인이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그 남자에 대해서도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게 되었고 제 딸과 함께 좋은 곳에서 식사 대접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 그런지 제인이에게도 활력이 넘쳐 보였어요. 그런데 분위기 좋은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그 남자와 제 딸이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꺼내게 되었고 저는 마시고 있던 물을 뿜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하겠다는 뜬금없는 고백에 너무 당황스러웠고 더 큰 충격인 건 제인이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커서 그랬는지 화가 올라왔네요. 뭐라고? 임신?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런 계획도 없이, 준비도 없이 갑자기 임신했으니 결혼하겠다고 하면 내가 축하한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아?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제서야 조금씩 자리 잡혀가고 있는데 평생 무명생활만 하다가 끝내려고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저지른 거야?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듣게 된 말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네. 엄마, 저희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래요, 제 꿈도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 사람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제 꿈이라고요. 그러니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앞으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런 소식을 갑작스럽게 꺼내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숨길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제인 씨랑 의논 끝에 결정하게 되었어요. 소속사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와 그래도 친분이 있어서 별 문제 없이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와 제인 씨가 잘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제인 씨 얼굴에서 눈물 흘리지 않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도 어머님께서도 저 하루 이틀 봐오신 게 아니잖아요. 4년 정도 제인 씨 옆에서 저도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건 어머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 저와 제인 씨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어떤 대답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정말 아무 준비 없이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둘이 그동안 문제없이 4년을 만나면서 보여준 모습들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여서 결국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사돈댁에서는 전부 알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말을 하기 전에 사돈댁이 먼저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인 건 제인이가 사돈댁에 자주 드나들었던 것도 상견례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미 결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대부분의 준비는 예비사위 쪽에서 준비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제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 사돈댁에서 살아야 한다는 전제가 깔리더라고요. 방도 많을 뿐더러 가정부도 있기 때문에 나가서 따로 사는 것보다 함께 살면서 필요한 부분 채워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제인이의 의견을 물어보니 벌써 조율이 끝난 상태였어요. 그 자리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비사위 일적인 부분에서도 사돈댁에서 생활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제가 심각하게 말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사돈과 제 딸이 상당히 친해 보였어요. 꼭 친딸 대하듯 음식들도 건네주면서 잘 먹어야 뱃속의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며 사소한 거 하나하나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데 좋아 보였어요. 부족할 게 없는 집안이었고 거기다가 잠깐 본 것뿐이지만 안사돈이 제 딸을 좋아해주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인이는 임신을 했었기 때문에 배가 나오기 전에 결혼식을 하고 싶다며 급하게 식을 알아봤고 모든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제인이는 사돈댁에서 지내면서 저에게 자주 전화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어요. 딸을 보내는 입장이다 보니 제가 결혼식 날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연예인이 꿈이었던 딸이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해서 사돈댁에서 생활하는 모습들을 상상하니 솔직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꿈을 펼치기도 전에 한창 이쁠 나이에 시집살이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자기가 선택한 길이고 어린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잘 처신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면서 가끔 박서방과 저희 집에 들리기도 했었죠. 오래간만에 오는 거라 상딸이 부서질 정도로 음식을 준비해 주었고 박서방에게 우리 딸 잘 부탁한다며 걱정되는 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알고 이해한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날 하루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 듯 했어요. 그런데 제인이가 박서방 화장실 간 사이 저에게 이상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별 문제 없다는 표정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뭔가 불편해 보이긴 했었습니다. 엄마, 우리 시댁에 시누이가 왔는데 해외에 있다가 온 것 같더라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았는지 이혼했대. 그래서 잠시 우리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 워낙 바쁜 사람이라 그런지 얼굴을 자주 볼 일은 없는데 아무래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만은 않아. 나 결혼식 때도 워낙 바빠서 오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전혀 몰랐지. 그 전에 남편에게 시누이가 결혼 생활이 좋지 않아서 이혼할 것 같다는 말을 듣긴 했었는데 갑자기 찾아오니까 집안 분위기가 별로 좋진 않더라고. 딸의 말에 집안이 좀 복잡한가 보구나 생각했었어요. 원래 잘 사는 집안일수록 뒤가 별로 좋진 않잖아요. 요즘에는 워낙 이혼도 많이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긴 했었는데 무언가 느낌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둘은 몇 시간 정도 더 있다가 다시 돌아갔고 나중에 한번 사돈댁에 들러봐야겠다고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직감은 정말 무서운 게 약간이라도 기분 나쁜 게 있어서 뒤를 캐보면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꼭 들어맞잖아요. 그래서 제인이에게 언제 한번 사돈댁에 들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제인이의 배는 만삭이 되었어요. 출산날이 2달 정도 남았었죠. 그런데 제인이가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시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시누이한테 뺨을 맞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너무 놀라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래도 저까지 불안해하면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차근차근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누이가 해외에서 자기 자식이 있는데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있다가 사돈댁으로 옮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개인 의사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고정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간호사가 따로 있는데 한 5살 정도 되다 보니까
자기도 임신했고 불쌍한 마음에 조용히 들어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이 손을 잡아주면서 걱정해주자 그 모습을 본 신우이가 함부로 들어왔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근본도 없는 여자가 감히 누구 자식을 만지냐며 제인이 얼굴에 손이 올라가게 된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필 그때 박서방도 없었고 안사돈도 자리에 없는 상황이라 어찌할지 몰라 택시 타고 저에게 오고 있다며 진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제인이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고, 집에 들어온 제인이 얼굴을 보자마자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얼마나 세게 내리쳤으면 볼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임신했고 곧 있으면 출산을 앞둔 제 딸에게 손찌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제인이를 제 차에 태우고 처음으로 사돈댁으로 향했어요. 왜 항상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언젠가 꼭 터지게 되는 걸까요? 가는 동안에도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제인이는 볼이 아픈지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돈댁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어마무시한 대저택 앞에 섰고 엄청난 평수를 자랑하는 듯한 넓은 마당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인이 말로는 260평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잘 사는 집안이라서 그런지 성격도 더럽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차를 주차시키고 제인이를 따라 현관으로 들어섰어요. 워낙 넓은 집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제 딸이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잘 사는 줄 알긴 했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곤 정말 생각도 못했죠. 저는 제인이에게 뺨 때린 나쁜 년 어딨냐고 당장 물어봤고 아무 말 없이 저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2층에서 제 딸 얼굴에 손을 댄 신우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제 딸도 통화 내용을 듣곤 털썩 주저앉아 버렸죠. 오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내가 왜 이 집 딸 행세를 해야 하는 거냐고. 우리 아들 정말 살릴 수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한국에서 다시 내려왔겠어? 우리 아들 기증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거야? 어머님께서도 정말 너무하셔. 나한테 단 한마디도 없이 저런 청껏을 집에 들여서 결혼까지 시키고, 우리 아빠한테 이 사실 말하는 순간 오빠 집안 무너지는 거 순식간인 거 알고 있지? 얼마나 걸리는데. 다 왔다고? 나 지금 우리 아들 방에 있어. 아직 눈도 못 뜨고 있어. 아까 의사 왔다 갔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라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아, 통화하면서 대화하기 싫으니까 빨리 와. 어머님이랑 같이 오는 거야? 내가 진짜 어머님한테도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잘 됐다. 긴장 좀 하시라고 전해드려. 신우의 말이 좀 이상했어요. 오빠라고 부르는데 우리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 엄마가 아닌 어머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 보면 분명 제 딸과 결혼하기 전에 먼저 결혼을 하게 된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고 제 딸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들어온 박서방이 밖에 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는데 누구 거냐며 안사돈과 대화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다행히 박서방은 제 차가 어떤 차인지 잘 알지 못했었죠. 보여준 적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딸을 힘겹게 부축하면서 침실이 있는 옆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사이 신우이라고 말을 했던 의문의 여자가 박서방 목소리가 들리자 방에서 걸어 나왔고 빨리 올라오라며 기분이 상한 목소리로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박서방과 안사돈이 의문의 여자가 부르는 곳으로 급하게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셋이 모여 나눈 대화는 정말 충격이었네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거야?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몇 달만 있으면 아이 태어나잖아. 그럼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데 지금 다 망치고 싶어? 우리 아기 살리고 싶긴 한 거냐고. 제발 내 말 좀 따라주면 안 돼?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 줄 알아? 5년이야. 5년 동안 우리 아들은 병원에서 맨날 누워만 있었다고. 그런데 당신은 계속해서 참으라고만 하잖아. 당신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이야? 우리 아빠가 당신 이렇게 만들어준 거잖아. 그럼 행동을 똑바로 하고 다녀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제 앞에서 그런 청껏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본처가 앞에 떡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저는 싫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여태까지 떵떵거리며 살게 해준 거 다 누구 때문인지 잘 알고 계시죠? 내 앞에서 분명히 처신 똑바로 하라고 그랬죠? 과일 깎아서 먹여주질 않나. 누가 보면 진짜 며느리인 줄 알고 있겠네. 저한테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 여자가 얼마나 소름이 돋는지 알긴 하냐고요. 저도 이제 기다리는 거 한계에 도달했어요. 확실히 그 청껏 아이 태어나면 기증 받을 수 있긴 한 거죠? 금전적인 보상 확실히 해주고요. 재정까지 오지 않게 알아서 잘 처리하세요. 그리고 당신 둘이 같은 방 쓰지 마. 알겠어?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방도 따로 쓰라고. 아, 알았어. 거의 다 왔어. 그동안 많이 기다렸잖아. 출산하면 기증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참자. 알겠지? 엄청난 말들이 오고 가기 시작했고 모든 내용을 녹음하고 있던 저는 손과 발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한 이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제 딸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며 몸을 흔들었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만 했습니다. 제인이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신 부여잡고 저에게 몸을 기댄 상태로 조심스럽게 계단을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은 건지 갑자기 박서방이 저와 제 딸을 부르며 급하게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딸을 놓치지 않게 품에 꽉 껴안고 허겁지겁 달렸습니다. 그리고 차에 제인이를 태우고 제가 차에 올라타는 순간 박서방이 제 옷을 붙잡았고 뒤이어 그 여자와 안사돈이 잡으라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제인이는 위급한 상황에 놓이자 차에 있던 뿌리는 파스를 저에게 건네주었고 저는 박서방의 얼굴에 사정없이 뿌려댔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뒤에서 차를 타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저희는 최대한 가까운 경찰서로 차를 돌렸고 경찰서 근처에서 차를 멈추자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경찰서에 들어가 저와 제 딸이 겪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며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었어요. 모든 게 계획적인 접근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조사에 들어갔고 충격적인 상황에서 저희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긴박했던 일을 겪게 된 제인이는 예상보다 2달 일찍 진통이 시작되었고 경찰차를 타고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어요. 양수가 터지고 위급한 상태에 출산은 너무 위험했어요. 결국 수술을 진행했어야 했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이 되었고 제 딸은 살기 싫다며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출산한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어요. 태반이 기도를 막으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았고 결국 떠나보내야 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인이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세상 떠난 아이를 보며 오열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저희에게 생겼다는 자체가 믿기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경찰서에서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쳤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벌을 내려달라며 분노하고 있었어요. 결국 사돈댁에게 사기 결혼과 이혼 이자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혼인 무효 처리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이 모든 걸 뒤에서 조종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에 따른 처벌을 내리게 되었고 제 딸에게 손을 댄 죄 또한 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돈댁에 있던 아이가 심장 발작을 일으키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제때에 기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상황이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정신적인 고통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 딸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와중에 그 나쁜 놈은 진심으로 사랑이었다며 자신도 힘들었다는 정신나간 말을 하고 있었고 안사돈이었던 그 사람 또한 진심으로 며느리를 생각하고 있었다며 제 딸을 2번 죽이고 있었네요. 시간이 지나면 제 딸 마음이 치유가 될까요? 빨리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그런 충격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늘에 감사할 뿐입니다. 빨리 모든 걸 털어버리고 좋은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기가 막힌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좋은 날만 생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